안녕하십니까. 캐스톤 디자인팀 터치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인셀 방식의 셀프 캐패시티 방식을 더해 높은 민감도와 더불어 멀티터치 센싱이 가능한 터치 센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설계 배경, 설계 구조, 설계 회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터치 ROIC 설계에 앞서 여러 종류의 터치 센서들을 조사해보았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을 정리하고 조사해보았습니다. 터치 방식으로는 크게 압력으로 동작하는 저항막 방식 터치 센서가 있고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충반전 특성을 이용한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우수한 민감도와 비투과율이 좋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정 용량 방식의 터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터치에 반응하는 터치 전극을 스크린 중 어디에 위치시킬지에 대한 필름 구조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터치 스크린에 패턴이 형성되는 스택업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액정 모듈 위에 터치 센서를 부착시키는 방식, 즉 터치 스크린 패널을 별도로 붙이는 방식인 애드온 구조 방식, 그리고 봉지 유리 기판 위에 터치 센서를 형성하여 디스플레이 상단 위에 DX 전극과 RX 전극을 내장하는 방식인 음셀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내부에 터치 센서를 장착하는 방식인 인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중 인셀 구조 같은 경우 터치 센서를 패널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높은 SNR, 얇은 두께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지만 멀티터치 센싱을 위해 뮤추얼 캐패시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가격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셀프 전진 용량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단일 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적용한 어드밴스 인셀 터치 구조인 AIT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셀프 캐패시티브 터치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인 단일 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극을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센서의 정밀도를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인셀 타입의 기존 장점인 감도의 우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수의 손가락을 사용한 효과까지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물이 묻어 있어도 완벽한 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화면은 저희 팀이 설계를 진행한 터치 ROIC에 대한 설계 회로도입니다. 우선 좌측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B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터치를 인식하는 부분으로서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단 설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터치를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터치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 시에 물질적으로 손가락을 직접 터치하는 대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5피코 페럿 정도의 커패시터를 뗐다 붙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커패시터가 충반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앰플리파이어로 증폭시킨 뒤 펄스 제너레이터로 발생되는 클럭에 맞춰 신호들을 적분기로 센싱을 감지할 수 있는 영역까지 적분을 시켜서 터치의 감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ROIC에 들어가는 앰플리파이어의 스펙을 정하였습니다. 연구실에 계신 석박사분들께 자문을 구하였고 터치가 원활한 작동을 하기 위한 스펙의 목표 값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목표 설계 스펙으로는 게인을 60dB 이상, 페이지 마진은 50° 이상, 그리고 밴드위스는 100MHz 이상으로 목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목표 설계 스펙을 정한 뒤 앰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앰플리파이어의 DC 노드 볼티지를 정하였습니다. DB 하이텍의 공적에 맞춰 전원 전압을 1.8V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각 트랜지스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DC 볼티지를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드별 DC 볼티지를 트랜지스터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하고 설정한 DC 볼티지가 나오게 하기 위해 각 트랜지스터의 길이와 크기 등 여러 숫자값들을 조절해가면서 전원전압이 1.8V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들의 스펙을 추적하였습니다. 위 화면은 표시한 PMOS의 스펙을 정하고자 설계를 진행한 스케매틱 화면입니다. 위 과정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한 PMOS 같은 경우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 소스 부분이 전원전압이므로 1.8V, 게이트 부분이 1.1V, 그리고 드레인 부분이 0.9V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리 정해둔 DC 볼티지를 PMOS 각 단자의 VDD로 물린 뒤 DC 시뮬레이션을 하여 레저닝 2, 즉 DC 상황에서 모스펫이 세츄레이션으로 정상 작동하는 모스펫의 길이와 크기 등 설계 스펙을 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든 모스펫에 반복적으로 하여
모든 모스펫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계 스펙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앞선 과정을 모두 거쳐 나오게 된 각 모스펫의 설계 스펙이며 공정의 편의를 위해 모스펫의 랭스를 일부러 최대한 동일하게 설정해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화면은 앞선 슬라이드에 설정한 스펙들을 가지고 진행한 OPMP의 스키매틱 화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실제 칩 아웃 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류원 대신 저항막을 부착하여 원하는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상 1.8V임을 고려하여 출력 신호 쪽 최대 볼티지 스윙을 위해 DC 볼티지의 옵셋 값을 0.9V로 설정하였는데 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모두 DC 시뮬레이션 결과 900mA 볼티지에서 정상 작동을 하여 출력 신호가 최대 스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PMP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보상 캐패시터의 값을 조절하여 AC 시뮬레이션 시에 원하는 스펙으로 앰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보상 캐패시터를 일일이 값을 수정해가며 결과값을 대조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목표 설계 스펙에 최적화된 값을 찾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 캐패시터를 100피코페럿부터 2피코페럿까지 총 20단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상 캐패시터가 1.8피코페럿에서 목표 설계 스펙에 제일 근접한 값으로 나와 최적화된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보상 캐패시터가 1.8피코페럿일 때 페이지 마진이 104.degrees, 밴드 위스가 100MHz, 그리고 게인이 76dB로 목표 스펙에 맞는 결과값이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팀이 OPMP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으며 이와 더불어 앰프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정하였던 두 가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종 ROIC가 완성되었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계승 캐패시터 값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측정하였습니다. 단독 OPMP와 달리 최종 ROIC 설계가 끝난 뒤에는 앰플리파이어의 출력단 쪽에 여러 계승 캐패시터들이 간섭되어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려하여 올바른 출력값이 나오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앰프의 입력단 쪽에 DC 전압을 900mV 볼티지로 입력하여도 출력단 쪽에 900mV 볼티지가 나오지 않았기에 애초에 입력 전압을 900mV 볼티지가 아닌 V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이 900mV 볼티지가 나오는 입력 전압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출력단 쪽에 900mV 볼티지가 나오기 위한 입력 전압은 900mV 볼티지가 아닌 890mV 볼티지임을 알았으며 그 결과 출력단 쪽 전압을 900mV 볼티지로 맞추어 볼티지 스윙 범위가 최대가 되도록 앰플리파이어의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이렇듯 화면에 나온 회로워더에 필요한 앰프를 설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계한 회로는 신호를 감지하고 출력하는 ROIC와 클럭을 발생시키는 펄스 제너레이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회로도의 설명에 앞서 저희가 설계한 ROIC의 스키매틱과 레이아웃 화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전압과 VCA와 같은 최종 칩 아웃 시에 입출력 단자가 물리는 곳은 미리 핀으로 빼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ROIC는 크게 OPMP, 적분기, 그리고 스위치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위 화면은 ROIC의 레이아웃 화면이며 칩 면적이 낭비된 부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동사각형으로 촘촘하게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에 표시된 부분인 펄스 제너레이터의 설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제너레이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전압임 1.8V와 0V를 반복하는 펄스 VEX를 앞서 말씀드린 딜레이와 인버터를 통해 파1과 파2 두 가지 펄스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였을 때 발생한 전압값과 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유지되는 전압값의 작은 차이가 두 펄스를 이용한 스위치를 지나게 되고 적분기에 의해 신호가 계속 더해져서 역체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터치로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스위치의 동작 수식입니다. 노터치와 터치일 때의
수식에서 비교해보면 손가락으로 생긴 커패시터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부분에 적분기 수식에서 보면 n이라는 적분 함수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손가락으로 생긴 작은 커패시터 변화값이 적분기에 의해 큰 신호로 적분이 되어 터치가 인식되는 수식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멀티플렉서, 딜레이, 그리고 인버터로 이루어진 펄스 제너레이터의 스키매틱 화면입니다.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를 이루고 있는 모듈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딜레이 모듈입니다. 펄스 제너레이터는 총 2개의 딜레이 모듈이 있고, 각 딜레이 모듈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딜레이를 다르게 주기 위해 모스펫의 크기를 조절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의 펄스가 서로 다른 딜레이를 가진 펄스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플렉서 모듈입니다. 화면과 같이 스키매틱을 구성하였으며, 멀티플렉스의 입력에는 딜레이된 2개의 펄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며 이 중 한 가지의 신호가 출력하게 됩니다. 딜레이된 신호를 파이1과 파이2 신호를 멀티플렉스의 입력으로 받게 되고, 이를 100kHz의 펄스 신호에 맞춰 출력을 하는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00kHz 펄스가 VDD일 때 파이1, 그리고 0일 때는 파이2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의 설명을 마치고 ROIC에 속한 스위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인버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스키매틱을 구성하였고, DB 하이텍에서 주어진 공정에 맞춰 직접 모스펫을 이용하여 모듈을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키매틱 중 표시한 부분과 같은 스위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펄스 제너레이터와 ROIC 크게 두 가지 회로들을 다시 한번 모듈을 생성하여 화면과 같은 최종 스키매틱을 구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레이아웃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레이아웃을 진행하면서 주의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원 전압이 모든 소자에 온전하게 인가되어야 했기 때문에 VDD를 회로 전체에 둘렀으며, 두 번째로는 스위치 칩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아웃을 진행할 때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지 않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였던 전체 회로도의 레이아웃 화면입니다. 메탈 선도 얇게 되었으며 VDD 전원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빈 공간이 많아 칩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설계 구조 때문에 프리심은 제대로 나왔지만 LVS를 모두 체크하였음에도 포심이 온전하게 나오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고찰 끝에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과 같이 정사각형의 효율적인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레이아웃의 포스트 시뮬레이션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 후 저희는 ESD, 즉 정정립 반지를 위해 화면과 같은 회로 주변에 ESD 구조를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칩이 나왔을 때는 임출력 단자 부분이 되는 메탈 부분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키매틱을 마친 후 화면과 같이 프리시뮬레이션에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터치인 상황과 터치가 없는 상황, 크게 두 가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터치가 없는 상황, 초록색 그래프는 터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아무런 터치가 없을 시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아무런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0V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터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터치가 발생했을 때는 초록색 그래프처럼 150 마이크로 세컨드 안에 전원 전압인 1.8V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세츄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터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터치가 발생하였을 때 계단 형식으로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ROIC를 설계할 때 터치가 적분기를 설계함으로써 손가락으로 인한 정기적 신호를 적분함으로써 세츄레이션 상태까지 빠르게 상승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단 형식이 아닌 가파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를 가졌기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터치 센서를 만들 수 있었으며, 손가락으로 터치 시에는 보다 높은 정밀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면은 레이아웃을 모두 마치고 측정한 포스트 시뮬레이션의 결과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프리심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레이아웃이 완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터치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